네, 흥구석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주 전쯤에 흥구석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유가가 올라도 주가가 진짜 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흥구석유 차트랑 유가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 오늘도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유가가 텍사스유가 전일 대비해서 6%, 7%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다시 한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흥구석유 주주분들, 제가 흥구석유 트레이딩 많이 해봐가지고 이 종목의 스타일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트레이딩 관점과 향후 대응 방법 오늘 영상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구석유 원유에다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흥구석유에다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원유가 한 6% 오르면 야, 한 20% 정도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게 흥구석유잖아요.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 흥구석유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아시죠? 얘네들이 정유사에다가 기름 떼와가지고 그거를 솜에다가 갖다 파는 중간상입니다. 중간상.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마진율이 높은 회사는 아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흥구석유 기업 성장성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죠? 대부분 테마로 인해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좋다 이겁니다. 저도 한 두세 번 해먹고 이 종목을 때려치운 이유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초자산은 아니더라도 원유의 변동성과 좀 따라가는 느낌은 있어야지 저가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할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맨 왼쪽이 WTI 서부 텍사스유 차트고요. 그 다음에 흥구석유, 요게 흥구석유 차트고, 이게 원유 선물,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상품입니다. 자, 왼쪽에 원유 선물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헤드앤숄더 모양 나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높은 헤드앤숄더 모양 나오고 있는데 얘는 안 따라가요. 왜냐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높게 줄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무슨 노하우로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들 우리가 그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많이 움직입니까? 지금 시간에도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그때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한국 시간 거래 시간대에는 얘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주가 상승을 좀 더디게 만드는 이유고, 사실은 여러분들 원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차라리 ETF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그나마 변동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오르는 만큼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거의 뭐 90% 내지 80% 정도는 반영이 된단 말이죠. 자, 오늘 그 원유 선물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차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9% 올랐습니다. 뭐 레버리지가 2배 껴있고 3배 껴있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최대 10% 올랐다가 현재는 9%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원유가 당장 내일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에 대한 분석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원자재 시장 자체는요, 정말 그 경험이 많고 고액 자산을 운영했었던 트레이더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게 원유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렌트유를 사면은 다른 원유 상품을 사가지고 해증을 시켜가지고 이 상품이 떨어지면 이 상품을 오르게 한 다음에 그 갭 차이를 먹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원유 다음날 무조건 오를 거야 해가지고 원유에다가 몰빵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트레이더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유 상품 자체에 대해서 투자 자체가 어려운데 원유 상품과 연계가 된 흥구석유 자체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얘는 사실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크게 없다. 의미가 크게 없는데 저는 이미 여기서 털어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유가 상승했었던 갭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였잖아요. 3배 올렸잖아요, 얘가. 얘가 11,000원대 놀다 있던 애가 36,000원까지 올렸으니까 이미 원유 상승분보다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 프리미엄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내부자들 또는 이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 털어먹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3월 달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원유랑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원유가 올라가는데 얘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르면은 이 보유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털어먹고, 오르면 털어먹고, 오르면 털어먹고, 밑에서 받쳐주면서 쫙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 자, 여러분들 세력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란 전쟁이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사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노딜 노워 정책으로 해서 계속 이란을 피만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명분 없이 미국을 때리기가 어렵고, 미국도 그냥 압박 카드용으로나 쓰지 실질적으로 타격은 이제는 멈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란 미국의 수정평안 제시에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죠? 압박하면서 또 좋은 얘기했다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쟁 안 끝났어. 서로 간의 눈치 게임 그리고 압박 게임만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원유는 결국은 여러분들 에너지 상품이고, 에너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해서 투심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결국 우리가 앞두고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 거기에서 트럼프가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 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트럼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기술적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상태고, 이미 이 구간 넘었을 때 세력들의 손익분기는 넘었을 것이다. 세력들의 손익분기는 넘었을 것이고, 조정 국면의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우리가 주말간에 또는 연휴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미국과 합의 없이 막 이란을 때려버려. 그리고 이란도 막 다시 전쟁이야 하고 막 무력 충돌을 해버려. 그리고 사상자가 막 생기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또 모르죠. 유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자 106달러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가지고 뭐 120불, 130불, 뭐 한때 전쟁 활발하게 좀 진행됐을 때 200불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시장에서 항상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비관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것이다에 배팅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다. 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슈퍼 개미들. 그 사람들은 낙관론자겠습니까? 비관론자겠습니까? 낙관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위기가 온다 싶으면은 좋은 뉴스 빠바박, 돈으로 빠바박 밀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위기가 생각보다 쉽게 찾아오거나 비관론자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채널 들어오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뭐 유료 리딩방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 남기거나 금전 요구하는 행동 절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보방 한번 입장해 보시고, 진단이 좀 필요하다, 나 흥구석유 주주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면 1대1 채팅방에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샘플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통의 매매꾼 공식문이라는 계정이 있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나 흥구석유 주주인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줄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에 응원까지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소개 홈페이지도 링크 달아놨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인데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수익을 냈는지 데이터도 남겨져 있으니까 많이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로 도움되는 정보들 주고받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흥구석유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흥구석유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슈 있으면 영상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